자, 오늘은 경우의 수 파트 실전 개념을 정리하면서 판단, 문제, 풀이 방법까지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 경우의 수 파트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파트 있죠? 확률과 통계다. 여기는 문제풀이에서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영차, 영순위가 이제 뭐냐면은요, 독해입니다. 문제 독해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도구적인 것을 있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독해를 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도구 툴을 사용하는지를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봤을 때 도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지치기 방법으로 판단을 좀 하시면 좋아요. 여기가 이제 1차 판단 파트가 되는데요. 우리가 1차 판단 파트는 자 순열을 써야 하는지 조합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이제 이해를 제대로 못한 학생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면은 자 그리고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순서가 있는 나열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뜯어보면은 내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이 각각의 물체들이 있겠죠. 각각의 물체 또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숫자 오브젝트들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물체들에 대해서 내가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랑 사과가 있고 그다음에 멜론이 있다고 하자. 딸기, 사과, 멜론이 있는데 내가 이제 과일을 포장할 거야. 과일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자 요렇게 칸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포장을 한다 그러자. 그럼 내가 이 딸기를 이제 이 칸에 넣을 건지 이 칸에 넣을 건지 이 칸에 넣을 건지 위치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과랑 멜론도 위치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지. 자 요런 상황에서 순열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 내가 각각에 대해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도 자 일직선으로 나열한다고 치면은 너네에 대해서 순서를 나열해 줄 수도 있겠죠. 너가 첫 번째 순서이고 뭐 사과는 두 번째고 멜론은 세 번째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상태. 요것도 우리가 순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좀 공부를 해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쌤이 얘기한 예시는 뭐 극히 일부가 되겠고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상황을 이해하고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3,000 이상의라고 하는데 뭐 1, 2, 3 0을 뭐 배열한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첫 글자는 무조건 3 으로 이제 고정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너도 같이 순열을 쓰시면 될까 안 될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치 고정 상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 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박탈당한 상황도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권한을 박탈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조건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 이런 거 있죠.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 이런 거. 내가 이제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라고 줘 버리면은 내가 1, 2, 3, 4, 5가 있어도 순서를 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겠지. 순서를 섞을 수가 없고 무조건 이제 작은 수부터 1, 2, 3, 4, 5라고 나열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순열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있고 순서 지정 가능, 위치 지정 가능이다. 요렇게 이제 좀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이 순열을 쓰는 방법 자체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팩토리얼이 되겠지, 팩토리얼. 그죠? 팩토리얼. 자, 우리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적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5자리가 있는데 또 예시입니다. 5자리가 있는데 뭐 1, 2, 3, 4, 5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줄을 세우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5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자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4가지, 또 하나 사용해서 3가지, 2가지, 1가지 이런 식으로 가서 너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무슨 법칙이 될까? 곱의 법칙이 되겠죠. 곱의 법칙. 자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이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뭐가 되겠다? 순서가 있고 순서가 지정 가능하고 물체의 위치를 지정 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겠고, 기본적인 계산 자체는 원래는 이제 팩토리얼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자체는 원래 이제 팩토리얼이야. 음. 근데 이 순열에 대해서 이 안에서 이제 갈래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원순열인데, "쌤, 이렇게 갈래로 나오는 애들은 그럼 이제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자, 순열은 순열인데 특수한 순열을 이제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열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특수한 상황을 이제 정리해 놓은, 뭐 원순열이라든가 특수한 상황을 정리한 원순열, 그다음에 뭐 가디순, 이런 건 이제 순열 안에 포함되는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중복순열, 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다. 그래서 원순열 먼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쌤이 이제 원순열은 회전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을 이제 전부 원순열이라고 한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일단은 순열의 기본은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은요,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딥하게 좀 이해를 해보면은, 내가 얘를 이제 줄 세우기라고 이해를 해도 이제 괜찮겠죠. 내가 이제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놀이기구에 5명이 이제 타려고 해. 근데 5명이 탈 때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설 수 있는 애는 5명이 있을 거고, 한 명이 딱 1등으로 딱 서고 나면은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 너가 이제 줄 세우기도 팩토리얼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순서를 뭐하는 섞는 경우의 수, 순서를 섞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도 있겠죠. 아까 했던 예시지만 뭐 딸기, 뭐 초코, 이제 바나나, 이렇게 있다고, 진짜 딸초바가 있는데, 이 딸초바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선물 상자를 구성하려고 할 때 뭐 딸초바 아니면 촛달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순서를 내가 이제 섞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순서 섞기의 경우의 수도 첫 번째에 가능한 게 일단 3가지, 두 번째에 가능한 게 2가지, 그다음에 1가지다라고 되면서, 여기도 이제 곱하기 팩토리얼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팩토리얼, 이 순열을 쓴다라는 것의 의미는 팩토리얼을 쓴다, 줄 세우기를 쓴다, 순서 섞기를 한다, 뭐 이거랑 이제 다 같이 이제 이해를 좀 해 주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하는 상황에서의 순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순열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팩토리얼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줄 세우기, 순서 섞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해가 있죠. 순서 섞기, 팩토리얼. 얘를 일단 딱 해주시고, 이걸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경우로 나눈다가 돼 있죠. 겹치는 경우로 나눈다. 그죠? 뭐 여기도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내가 이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3명이니까 3팩으로 줄을 세워요. 줄 세우기를 했어. 근데 겹치는 경우가 돌돌돌 3번 돌아가니까, 아, 쌤 3번이 겹치네요. 3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원이라고 하면은 앉은 사람의 수만큼 일단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자, 5명이 앉았다고 치면 얘는 일단 5팩에다가 돌돌돌돌돌 5번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나누기 5다. 이렇게 해서 줄 세우기 순서적인 팩토리를 해주시고, 겹친 경우를 한 번 이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나누고 나면 원소를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주실 필요가 일단 없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가디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가디순. 자, 우리가 가디순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있는 순열이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도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자, 1, 2, 3, 4, 5가 있다고 치자. 자, 요런 것도 이제 쌤이 일단 순열을 좀 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9 팩이다 일단 쓰겠지. 얘를 이제 섞는 경우의 수다 이러면은 일단 9 팩이다 이렇게 딱 써 주시고, 자, 여기 있는 5에 대해서 내가 얘에 대해서 색깔을 좀 주자. 자, 너는 이제 연두색, 너는 이제 하늘색, 너는 이제 진한 하늘색,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 요렇게 올 수도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순서가 섞일 수 있겠지. 하지만 얘는 지금 같은 취급이니 다른 취급이니 같은 취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네끼리 섞인 거만큼 겹쳤습니다 해서 3팩만큼, 너네가 순서가 섞인 만큼 겹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섞인 만큼, 같은 것이 섞인 만큼이야. 같은 것이 섞인 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가 중복 제거할 때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전체 뭐 순서 섞기, 전체 순서 섞기, 뭐 팩토리얼 등등등, 뭐 요렇게 일단은 편한 신대로 이해가 잘 되는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요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가디순이고요. 가디순을 사실은 이제 가디순으로 이제 이해를 안 하고 조합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쌤 마지막에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이 이제 중복순열이 있죠. 중복순열. 중복순열.
우리가 중복순열이 이제 너무너무 쉬운데 얘를 사실 뭐 나는 이제 중복순열을 공부를 이제 안 해도 될 것만 같아. 이제 사유는 이제 뭐냐면 뭐 그냥 내가 뭐 딸초바가 있는데 친구들한테 뭐 선물 상자를 이제 만들 거야. 내가 이제 3 개씩 이제 담아서 줄 건데 얘가 이제 무한개가 있어야 돼, 무한개가. 무한개. 아니면 이제 개수가 어때야 될까? 충분해야 돼요. 내가 이제 3 개짜리 선물 상자를 이제 만든다. 그러면은 일단 딸기도 최소 3 개는 있어야 되고 초코도 최소 3개 있고 바나나도 최소 3 개가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개수가 충분해야 돼. 아니면 이제 무한개거나 개수 제한이 없거나. 요거 이제 개수 제한이 뭐하다? 이제 없다라고 일단 정리를 또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제 요런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3개 선물 상자를 만드는데 그럼 이제 딸기 여기에 들어갈 거 이제 3 개를 이제 고르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가능한 게 꿀초바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삼실 이렇게 들어가면 3 가지가 있겠지. 근데 여전히 일단 무한한 상태니까 아니면 이제 개수가 충분한 상태니까 여기다가 그냥 삼실로 들어가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도 이제 그냥 무조건 삼실로 들어가도 괜찮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333 해 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세제곱해서 27이 되겠지. 네 이렇게 자 개수 제한이 없거나 무한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수가 충분한 상태 이제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중복순열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줄 세우기라고 생각을 해도 줄 세우기라고 해도 내가 이제 줄을 선다. 줄을 선다. 근데 사람이 줄을 선다라고 하면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제 안 되겠지. 사람은 이제 무한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뭐 사람이 이제 줄 서는 상황은 이제 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건 이제 안 되겠다라는 거고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게 뭐냐 했냐면 우체통과 편지라는 이제 예시가 있죠. 우체통과 편지. 내가 이제 편지가 있어. 편지 A, 편지 B, 편지 C가 있는데 이제 우체통 1, 우체통 2, 우체통 3이 있으면은 내가 이 A라는 애가 어쨌든 1 에도 갈 수도 있고 2 에도 갈 수도 있고 3 에도 갈 수 있죠. 이게 무한한 상태잖아. 그지? 그래 가지고 A가 갈 수 있는 게 3 가지, B가 갈 수 있는 게 3 가지, C가 갈 수 있는 게 3 가지다. 뭐 이런 상황도 이제 중복순열이 되겠죠. 중복접이래. 중복순열. 중복순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복순열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를 중복순열으로 이해를 하고 뭐 이상한 중복순열이 뭐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는 무슨 법칙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고배 법칙이다. 너가 일단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지?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얘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각각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하고 얘한테 가능한 거 3 가지, 뭐 얘한테 가능한 거 3 가지, 얘한테 가능한 거 3 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서로 일단은 뭐 해 준다? 곱해 준다가 되겠죠. 곱해 준다. 곱의 법칙이 뭐예요?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곱하기를 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중복순열은 사실은 좀 고배 법칙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다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 상황이 그냥 이제 다시 한번 예시 정리인데요.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줄 세우기 상황. 줄을 세우는 상황은 무조건 이제 전부 이제 뭐에 해당할까? 순열에 해당하고 팩토리얼을 좀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줄 세우기도 사실 이제 고배 법칙으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이제 뭐 사람이 이제 3 명이 있는데 뭐 5 명이 있는데 선착 3 명이다. 선착 3 명. 5 명인데 선착 3 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갈 수 있는 이제 5 명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은 이제 이미 섰잖아. 여기 이제 섰어. 그러면 이제 4 명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는 가능한 사람이 3 명이 남고 얘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고배 법칙이라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뭐예요? 각각 이제 구해야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일단 각각을 구하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를 일단은 서로 곱한다의 상황이 되는 거고 너도 마찬가지로 '아 쌤 고배 법칙이네요.' 그렇지. 고배 법칙이 된다."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렇게까지 해 주시면은 사실 이제 순열이 끝났고 엄청나게 많이 썼네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파트.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을 쓸게요. 자 그래서 1 차로 판단을 하실 때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일단 먼저 구분을 하고 그 안에 가서 만약에 순열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원순열인지 가디순인지 중복순열인지 줄세우기인지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 준다고 내가 생각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1 차에서 일단은 문제 상황 이해를 한 다음에 '아 쌤 순열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로 이제 가는 거겠죠. '아 쌤 여기서 1 차 제가 판단해 봤는데요. 조합인 것 같아요.' 하면은 조합에서 이제 안에서 내가 뭐를 쓸 것인지 생각을 해 주면 되겠지. 자 조합은 더 쉬워요. 왜냐면 조합은 이제 딱 몇 가지밖에 없어. 2 가지밖에 없지. 그지? 일단은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조금 더 딥하게 이해를 해 보자면은 조합은 이제 고른다의 상황이잖아. 고른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문제 발문에다가 뭐 고른다, 택한다 이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이제 조합을 때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럼 또 안 돼요.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 그치.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이제 끝까지라서 내가 이제 말하다 끊으면 이제 너네 싫어할 거잖아. 그래서 한국말은 이제 끝까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독해 상황 이해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제 말을 일단 끊지 말고 좀 쭉쭉쭉쭉쭉 읽어 봐야 돼요.
내가 이제 끊어읽기를 할 거면은 가 있거나 이런 데서 끊어줘야 돼. 컴마나 점에서. 그치? 확정에선 좀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수투는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음. 그래서 일단은 특히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하고요. 이제 고른다 택한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조합은 아닐 수 있다. 그지? 택한 다음 나열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뭐가 돼? 순열이 되겠지. 나열이 더 세니까 그지? 택한 다음 나열까지 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고른다가 올릴 때다. 오직 고른다 할 때 내가 여기서 나열까지 간다 안 간다? 나열까지 이제 가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럼 나열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순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른다 올린 상황은요. 나열까지 일단 가시면 안 돼. 그래서 순서가 없는 거야. 얘네한테는 내가 이제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 내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순서를 내가 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내가 이제 그 권한이 있는 상황일까 없는 상황일까? 없는 상황이 되겠죠. 내가 이제 임의로 순서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지정할 수가 없다예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미 순서가 뭐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이 이미 순서가 결정된 상황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다 이제 조합이 되겠죠, 이미. 뭐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게 또 다시 나올 수 있겠지. 아까 했던 거 뭐 "작은 수는 무조건 이제 왼쪽이다. 작은 수는 왼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미 순서가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순열이 될 수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이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조합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대체 왜 조합인가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자면은 자 내가 이제 만약에 뭐 1, 2, 3에다가 1, 2, 3 그다음에 뭐 A, B, C 뭐 이렇게 있어. 1, 2, 3 A, B, C가 있어. 1, 2, 3 A, B, C가 있어. 자 1, 2, 3 A, B, C가 있고 내가 얘네에 대해서 순서를 섞는데 자 1, 2, 3은 이웃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된다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자 1, 2, 3은 자 작은 수가 어디 온다? 작은 수가 왼쪽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봅시다. 자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면은 이제 A, B, C가 일단 있겠지. 그치? 그다음에 일단 1, 2, 3이 있는데 A, B, C에 대해서는 내가 일단 순서를 섞어 줄 수가 있어요. 그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니까 나열 이 6개를 일단 6개 일단 나열한 문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나열을 하는 거니까 내가 A, B, C에 대해서는 '아 쌤 순서를 섞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우리가 A, B, C 순서 섞게 하자. A, B, C 딱 순서 섞어 가지고 3패 이렇게 딱 만들었어. 이제 이러고 나면은 이웃하면 안 된다기 때문에 얘네들을 A, B, C 사이사이에다가 낑겨 넣어야 되거든. 사이사이에 낑겨 넣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자리 해 가지고 사이사이에 낑겨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네 자리가 있고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네 개 중에 일단 몇 자리를 뽑을까? 네 개 중에다가 세 자리 뽑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네 개 중에 세 자리를 뽑고 얘네 세 개도 순서를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작은 수가 왼쪽에 가야 된다고 이제 순서가 일단 무조건 이제 결정이 돼 버렸으니까 요렇게 자리만 뽑아주면은 알아서 첫 자리에 1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 2가 들어가고 세 번째 자리에 3이 들어가고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라는 얘기야? 조합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해줄 수 없을 때도 조합을 쓴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조합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C가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H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름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NCR이다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조합이 되잖아. 일반적인 조합. 얘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좀 디테일하게 정리합시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R개를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N개 여기를 이제 쪼끔 디테일하게 좀 잡아 주시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잡아 주세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딸초바가 있을 때 딸초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고 얘네들은 각각 몇 개씩 있는 거야? 1 개씩 있는 거야, 1 개씩. 이렇게 있어. 여기서 알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 1 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딸기를 딱 고르든지 뭐 초콜릿을 고르든지 바나나를 딱 고르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시 2를 해도 내가 이제 딸초를 고르든지 아니면 이제 초바를 고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은 것을 두 개 고를 수는 있니 없니? 같은 것을 두 개 고를 수는 없겠죠. 각각의 개수 제한이 이제 한 끼인 상태다. 요거를 이제 꼭 좀 잡아 주셔야 돼. 이게 NCR일 때는 각각의 개수 제한이 몇 개인 상태다, 한 끼인 상태다. 요거를 이제 좀 잡아 주시고 자 그다음에 H일 때는 우리가 NHR이 되고 얘는 이름이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중복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애는 중복이 가능한 조합이 되죠. 그러니까 보면 아실 거야. '아 쌤 얘가 한 개가 아니라 혹시 이제 개수 제한이 사라지나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가 있는 건 맞아. 서로 다른 N개는 있으나 이 N개에서 무슨 복을 해서 중복을 해서
그죠? 중복을 해서 알게를 선택한다. 이렇게 간다. 이때 우리가 NHR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딸초바가 있어. 딸초바가 있는데 이 딸초바에 대해서 중복 조합을 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OH래 3HO, 3HO다 이렇게 해볼게. 3HO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딸초바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이 딸초바에서 다섯 개를 고르는 거야, 다섯 개를. 그지? 다섯 개를 고른대.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딸기도 다섯 개가 있고요. 초콜릿도 다섯 개가 있고, 바나나도 다섯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 개수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개수가 이미, 아, 쌤 충분하네요. 이런 상황이면 중복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딸초바 서로 다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복해서 다섯 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얘에서 나오는 상황은 딸딸딸도 가능하다는 거야. 딸딸딸. 뭐 초초초 가능하겠지? 초초초. 뭐도 되겠어? 초초바. 이제 뭐 초초바, 초초딸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가능한 상황이 이제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수가 충분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수가 뭐인 상황도 가능할까? 무한대인 상황, 무한한 상황. 개수가 충분하는 것은요, 카운트 해보셨을 때, 올인데도 괜찮으면 돼. 올인데도. 이게 다섯 개 올인, 다섯 개 올인, 다섯 개 올인. 아, 괜찮잖아. 그지? 이런 상황이 이제 다 개수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점짜리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죠. 딸초바가 있어. 딸초바가 있는데, 너는 이제 다섯 개고, 다섯 개고, 자, 바나나가 네 개야. 근데 이때 3H5야. 그럼 이제 바나나는 개수가 충분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너를 이제 5로 두고 풀면은, 폴리스는 이제 다 나오나 뭐인 경우는 사실 이제 안 되는 경우냐면은 0, 0, 5. 딸기가 0개, 초코가 0개, 바나나가 0개인 상황이 사실 안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래서 이 안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여사건으로 빼주는 이런 이제 문제가 4점짜리에서 제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중복조합의 이제 개념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은 이제 보통 뭐 중복조합 부등식, 중복조합 방정식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나오잖아. 그죠? 걔네들이 이제 나오잖아. 걔네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딸초바가 있을 때 3H5다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사실 뭐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냐면은 딸기가 A개, 자 초코가 B개, 그 다음에 바나나가 C개가 있을 때 너네를 더하면은 몇 개가 돼야 된다? 다섯 개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랑 똑같이 내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으로도. 그래서 이제 요 식이 나왔을 때, 아, 너가 이제 같은 식이구나 해가지고 3H5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 개념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같은 이제 얘기로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우리 여기서 이런 게 나오지. ABC가 5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너는 이제 무슨 연수다? 자연수다. 이렇게 나와. ABC가 자연수다. 이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005로 이제 가는 상황도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쌤 미리 1을 다 줘버리죠라고 하는 무슨 지급이 있었다? 선지급이 있었다. 여기다 1을 딱딱딱 주면은 3 더하기 자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A 다시는 어떻게 된 거냐? 1 더하기 A다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1 더하기 L에 A는 1 더하기 A 다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을 때 이게 3 더하기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일단 적을 수가 있겠고 너가 지금 5다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자 A 다시 B 다시 자 C 다시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하면은 3H 2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요것도 이제 이 자연수일 때 경우의 수가 탁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죠?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만약에 또 이제 A, B, C가 5인데 뭐 뭐인 상황도 있을까? 자 A는 2 이상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선 지급, 2선 지급, 2선 지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잖아.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중복조합을 이렇게 방정식이랑 같이 또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꼭 뭐 해놔야 될까?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우리 이제 방금 이제 위에서 개수가 충분한 거, 개수가 무한인 거, 그리고 이제 개수 제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개수 제한이 있을 때 방금 이제 여사건인 거를 좀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 개수 제한이 있을 때, 이 제한에 대해서요, 여사건으로 이제 풀 수도 있겠지만, 여사건이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면은요, 제한이 있는 애는 고정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 고정을. 쌤이 고정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봐봐. 이 사에 대해서 얘가 이제 바나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라는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네를 이미, 여기에 대해서 경계수를 주지 말고 케이스 분류를 해버리는 거야. 자, 케이스 1. 뭐라고 하는 거야? 케이스 1. 바나나가 0개다. 바나나 0개. 바나나 0개이면은 딸기랑 초코를 더해서만 얼마 되면 될까? 5개가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2H5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바나나가 1개다.
바나나 한 개인 거.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딸초는 이제 4 개가 돼 가지고 2H 4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요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5 개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케이스 분류보다는 6 건이 낫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것이 뭐 어떨 수도 있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수 제한이 있을 때는 요렇게 이제 고정시켜서 케이스 분류를 하든지 6 건을 이제 풀든지 요렇게 이제 사실은 문제풀이가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차적으로는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독해다. 독해를 해 가지고 상황 이해를 영타로 꼭 짱 해 주시고 그다음에 1차 상황 판단은 순열인지 조합인지 이 상황이 순열인지 조합인지 먼저 일단 좀 판단하셔야 되겠고 그 이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순열인지 판단인지 각각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체 상황에 대해서 "넌 순열."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은 뭐 여기까지는 순열을 쓰고 여기까지는 조합을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짬뽕 돼서 나오니까 고거를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각의 판단에 있어서 순열이 조합인지 보고 순열이면 너가 뭔 순열일까? 가지순일까? 아니면 얘네들은 내가 뭐로 통틀어 그랬어? 고배 법칙인가?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가도 된다 그랬죠. 고배 법칙. 그다음에 조합이면은 내가 이거를 중복할 수 있는지 중복할 수 없는지 얘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 이 딸초바가 하나인 게 C고 딸초바가 일단 5 개, 5 개, 5 개까지 이제 가능한 거 같은 게 2개 이상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게 2개 이상. 그치? 중복이 가능한 거잖아. 같은 거를 2개 이상 이제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상태. 요게 이제 무슨 조합이다? 중복 조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꼼꼼히 좀 필기해 두시고 꼭 이해해 두세요.